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이 창립 세미나를 열고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청년 세대와 중산층의 생계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초청해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 청년 활동가들은 교회와 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주일 오후 따뜻한 밥차로 지역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따밥 처치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이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과 빈곤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기본소득 설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 보장이 저출생과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남훈 교수는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안군이 건립 중인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소의 혜택을 섬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공유부영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청년 세대와 중산층의 생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산층이 특히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중산층의 일자리를 일부는 아주 비싼 일자리로 만들어주고 중산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주 싼 일자리로 만들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닐 때는 다 정규직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 아들, 딸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미래 사회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가 똑같이 주장하는 정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너스 소득세와 기본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진보 정당에서 주장하면 보수 정당에서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데 미국은 꼭 그렇지도 않다. 세미나 논찬자로 나선 이양호 연세대 명예교수도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소득 불평등이에요. 이 저출생 문제는 결혼의 문제예요. 출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출산을 해요. 결혼을 못해서 저출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창립한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이 첫 학술 세미나 주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것은 교회가 시민사회 주체로 저출생과 빈부격차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또한 중요한 또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시민사회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특정한 법안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의식적으로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같이 충분히 공감이 될 때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은 다음 달 서울시 안심소득 설계를 맡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를 초청해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와 기독교를 주제로 대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교회와 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년들은 심각한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이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대 갈등을 넘어서려면 더 많은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사실 교계 안에서는 특히 더 세대 간 교육에도 세대 간 대화에도 많은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마음과 자세도 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고민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가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 소외계층을 향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사회뿐 아니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을 향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청년들의 고립 문제, 히키코모리 문제, 고립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을 사전에 방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은둔형 외톨이를 살피는 등 청년 소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교회 내에 이 환경 문제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목소리를 모으고 또 교단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이 밖에도 성평등과 통일, 평화 문제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잘 들어주시고 이들의 이슈가 교회의 이슈이고 한국 사회의 이슈다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번 대화 모임에서 파생된 과제를 한국교회에 공론화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연대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63개국 67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선교대회가 사흘 일정으로 오늘 개회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며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 평양에서 선교대회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파주 영산수련원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2일까지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매 주일 오후 따뜻한 밥차로 지역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따밥처치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따뜻한 밥차의 줄임말인 따밥. 주일에 노숙인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노숙인을 위한 교회 따밥처치. 따밥처치의 사역은 매주일 오후 따뜻한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100명의 지역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노숙인들이 저희가 꽤 많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역 앞에 앉아 계시는 노숙인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이 좀 오래 머물게 됐고, 또 제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됐죠. 따밥처치는 지난 1월 5개 지역 교회와 연합해 출범식을 갖고 따뜻한 밥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연합 교회들이 매주일 돌아가며 식사 재료를 준비하고 각 교회 청년부가 팀을 이뤄 밥 짓기부터 반찬 만들기, 현장에 나가 나누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따밥처치 앞에 설치된 따뜻한 밥차. 갓 지은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한쪽에선 강남 동산교회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오징어 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 음식 만들기를 좋아한 배우리 청년은 따밥 사역의 뿌듯함을 전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손 하나 안 빌리고 청년들끼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해낸 거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전달하러 갔을 때 너무 감사해 하시고 잘 먹겠다고 하시니까 뿌듯함을 매달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오징어 볶음이 완성되고 포장에 들어갑니다. 따뜻한 밥과 오징어 볶음, 여기에 라면과 김, 생수 등도 함께 담습니다. 30명에 가까운 청년들의 빠른 손놀림으로 100개의 포장이 금세 마무리됐습니다. 성남시 야탐역과 모란 텐트촌 등 5군데로 팀을 나누고 청년들과 함께 간단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뒤 따뜻한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각 현장으로 나누어 이동합니다. 따뜻한 밥차는 야탐역 광장으로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밥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도 기다리고 시간 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늦게 가지 하고 기다려요. 어려운 사람들 힘내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친절하게 해주시고 밥도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자매님들이 좀 해주시고 저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냥 밥도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라면도 챙겨주시고 좀 잘해줘서 좀 행복해요. 따밥 처치를 통해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 교회에도 노숙인들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우리 사회의 되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해하는데도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자체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도 섬김 속에 이들과의 친숙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되게 피하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지고 저희의 이름도 이제 외워주시고 먼저 기다려주시고 아버님, 어머니, 노숙인들을 만날 때마다 약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선한 사역들을 끝까지 노숙인들이 성도인 따밥 처치. 주중엔 노숙인들을 찾아 삼겹살을 굽고 생일 파티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돼준 정진애 목사. 정 목사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예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지금 꺼내주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차로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따밥 처치. 머자나 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제1교회가 130주년을 맞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인 안의화 선교사를 파송했던 토피카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 워십 페스티벌과 동영상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대사와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가 130주년 기념 사업으로 토피카 장로교회의 산드라 브라운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If the missionaries from Topeka who labored here more than 100 years ago could visit your church today, they would be thrilled to see how God has brought so much good fruit from the work they did alongside the people of your community.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대구 제1교회가 될 겁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토피카 장로교회는 1895년에 설립된 교회로 대구 경북 지역 최초 선교사인 베어드 선교사와
대구제일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던 안희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제1회 청년 워십 페스티벌과 청소년 청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청년들의 찬양과 고백이 전국 청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십 페스티벌 총회장상과 동영상 공모전 대상은 모두 포항 기쁨의 교회 팀이 차지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캄보디아 대사와 지역 다문화 가족 초청 축제를 열고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캄보디아 신부만 8,000명, 그리고 캄보디아인이 5만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고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라는 표현이 좀 무색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엔 다양한 축하 공연이 진행됐고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웨슬리 285주년 기념 부산 동지방 연합성회가 해운대 감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의 꽃이 언제 성령이 동할지 몰라.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몰라. 그 예배 성령 역사하시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속회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강사로 나선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감독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수노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목사 장로 부부 시찰별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움츠렸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화합과 친목의 시간, 우리 여수노회 목사 장로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순천노회도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노예님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리자, 한마음 되자, 치유되자, 회복되자 그래서 예장통합총회 익산노회 소속 이리성산교회가 우성근 담임 목사를 위임하고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식과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이리성산교회 제9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우성근 목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목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